자, 개발 파트는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개발 파트가 요즘에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금융하고 개발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들어보죠. 자, 35번은 이제 예상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죠. 부동산 개발에 대한 틀린 것은 4번. 부동산을 초기에 매도 임대하는 것은 개발업자 부담의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은 높게 된다. 시장 위험을 줄이는 것만큼 가격은 낮게 선정되죠. 그죠? 수익을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 낮지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7번 같은 거는 이제 예전에 실수제가 한번 됐었는데, 택지 성숙도가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가시면은 성숙도는 개개의 택지에 대해서, 통상 동일 택지라도 용도가 다르더라도 성숙도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36번은 제가 금융화학이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어디에 이제 좀 돼 있냐면, 우리가 개발금융과 이 개발금융과 이 저당대부라는 자체가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건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금융입니다. 금융. 그래서 금융을 이제 조금 제가 강하게 좀 가볼게요. 366번에 대한 그 4번은 어차피 이제 예상 문제니까 감정평가 문제에 저당대부와 건축대부를 바꿔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금융입니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갑니다. 그러면 개발에 우리가 소비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고, 개발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비금융은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저당대부가 돼요. 이제 요걸 이제 빌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죠.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금자리론은 이제 요즘은 좀 잘 안 뜨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주택연금도 가끔가다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7년 올해에 아무리 시험 보실 때 10월 28일 날이 시험이 보면서 그 날짜로 이제 작성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금융에서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자, 1억이 있다면, 2억이 있다면 LTV를 이제 50% 빌려주죠. A은행이. 그럼 원리금을 갚아나가죠. 보통 이게 장기거든요.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당대부라는 말을 써요. 저당대부. 그러니까 저당대부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1억에 대해서 일시불 대부를 해주죠. 일시불 대부. 그 다음에 보금자리는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면서 절이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니까. 근데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건 이제 개발금융에 들어가거든요. 주택금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저당대부가 아니라 건축대부라는 말을 써요. 건축대부. 그래서 이제 건축대부는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제 토지가 있다면 보통 건설회사 보면 감리회사가 나와 있거든요. 감리를 받아야 층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층 짓고 은행 가서 돈 받아서 또 2층 짓고요. 자, 이 건축대부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라는 자체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은 예상될 수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시불 대부보다는 우리가 단계적 대부입니다. 그래서 장기 분할 상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시불 상환이죠. 공사기간은 뭐 한 2, 3년이면 끝나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면서 얘보다는 고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융관계에 있어서 개발사업은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 필요한 건축대부와 개발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대부가 있는데, 건축대부는 개발사업이 완성되어 저당대부를 받게 되면 단계별로 상환이 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상환하죠. 이게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드린 게 금융에 잘 세부적으로 안 나왔던 게 주택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간편히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해드린 거고요. 그럼 금융 단계에서 융자하는 개발 사업을 착공하고 완공하는 데 필요한 건축대부와 개발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받는 저당대부가 있다. 건축대부는 개발 사업이 완성되어 저당대부를 받게 되면 일시불로 상환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은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앞쪽에 이제 잠깐 기출을 분석해서 예상 문제니까 어차피 앞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몇 번에서 나왔었냐면 기출이 369페이지였잖아요.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앞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수복. 요인만 제거하는 게 수복이거든요. 사전에 방지하는 게 사전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존 확장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서 도시기능을 높이는 것은 어떤 물리적 환경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 도시 개발선 사업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계량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9번 같은 건 염두에 풀어보시고, 40번도 이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TDR을 앞쪽에서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자체를 본다는 것은, 일단 41번에는 5번이 정답인데, 자, TDR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짝짝짝 올라가야 되는데, 개발지역의 TDR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유권과 개발권을 보존지역에서 분리해서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양도해서 받은 개발 가능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메리트는, 자,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입체 이용률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을 조성해서 TDR 수요를 높여야 실효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개발당 개발권 매입 수를 박해한다. 이게 예상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3번이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완성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부동산 가치는 증가한다. 이 시장이라는 자체는 이제 매수자에 대한 위험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염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쪽에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매도하는 게 위험의 전가로서 개발의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선분양을 하죠. 그럼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여기 매수자가 생략이 됐었는데,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입니다. 위험과 가치. 매수자. 그러면 이 개발업자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위험을 전가시켜요. 그게 이제 시장 위험이거든요.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선분양을 하게 되면요, 초기에서부터 후기가 있다면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위험이라는 자체는 매수자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수자가 처음에 느끼는 위험은 커요. 점점 낮아지겠죠. 위험은 낮아지고, 앞쪽에서 이제 이게 선분양에서 미리 팔고 후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376페이지 가시면 35번에 4번에 대상 부동산을 초기 매도 임대하는 게 시장 위험을 줄여요. 그러면 이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이 시장 위험은 줄일 수가 있으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은 낮게 잡는 거죠. 선분양은 보통 싸잖아요. 이걸 노린 거고요. 그럼 갈수록 가치는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체는 이 35번에는 4번은 개발업자의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380페이지로 가시면 이 시장 위험이라는 자체는 이제 매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매수자. 개발 사업이 완성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감소하죠.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43번은 제가 낸 게 일단은 시장하고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시장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했던 것은 우리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63페이지로 가시면 자, 17회 때 우리가 부동산 분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부동산 분석. 그래서 부동산의 분석에서 단계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분석이라는 자체가 이제 타당성 분석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5단계로 나올 수 있지만 2단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장 분석이 그 안에 지역 경제, 시장성을 전체적인 시장이고요. 타당성이 있어 투자하는 게 경제성인데 5단계 분석의 부동산 분석에서 시장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또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합니다. 시장은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에요. 자, 이 시장을 우리가 과연 내가 건설회사라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수요공급을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이 아파트의 수요공급상을 분석해서 내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성 분석에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럼 이제 경제성 분석으로 간다면 경제성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돈 되는 거는 경제성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거래 되겠냐 안 되느냐니까 시장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3번에 3번을 보시면은 자,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정 결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 어때요? 지금 이 시장의 채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봤을 때 특정한 개발 사업의
투자 결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 결정이 경제성이거든요. 그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성이죠. 그래서 순서는 시장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시장은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들은 뭐 44번은 좀 그렇고요. 넘깁니다. 45번에 4번을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이드로 혹시라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자체를 한번 가정하에서 내봤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세적으로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13강을 하고 있죠.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는 법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과 무형이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형, 그 다음에 무형. 자, 우리가 지목 변경한다는 자체는 토지 형질에 대한 어떤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가고요. 물리적 변형을. 근데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토목이나 건축 같은 거는 우리가 어때요? 다리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유형이고 안 보이는 게 무형이고 합치는 걸 이제 복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이 용도 지역 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됐다는 농지 전형을 바뀐다는가, 우리가 이런 게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무형입니다. 유형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수개철이라는 자체가 이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라면 어때요? 도시 주거지 재개발은 이제 도시 재개발 대상에 대한 분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어때요?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을 바꿔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이 공용개발은 토지 소유자의 수용을 하는 겁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죠. 간보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간보율이라는 자체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공공용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전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해 버리니까 그 토지 소유자의 어떤 소유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계획적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토지 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은 토지 매입 및 토지 개발에 적은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얘는 막대한 토지에 대한 그 조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 공용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개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해 버리니까 어느 정도 토지 개발 및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 용지나 기타 용지의 매각 수입을 저소득층 계층 또는 택지 가격에 반영함으로 우리가 공용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그러한 택지 가격 반영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을 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죠. 저소득층한테 주택 마련을 적극적으로 이제 배려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9번에 보시면은 경제성 분석에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경제성.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다. 투자론에서 들어오는 거. 이 투자 판단은 경제성이거든요. 힘드시면 투자론에서 뵀던 건 다 경제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분석, 세후 현금 수지 분석, 시장 가치, 투자 가치는 이건 투자론에서 배우니까 이거 경제성입니다. 아까 수요 공급은 시장이었잖아요. 수요 공급은 그 시장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것이 거래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 50번하고 이제 51번 정도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금융하고 개발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 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 파트는 이제 조금 제가 14강에서 이제 또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개발 파트랑 금융 파트를 굉장히 연결시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를 가셔서 296으로 가시면 어떤 게 개발과 연결이 되냐면 299에 가시면 이제 9번 같은 PF가 있잖아요. 그죠?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PF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300페이지 가시면 10번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어떤 게 이제 개발 파트와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305페이지 가시면 여기 찾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19번에 보시면은 앞쪽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 313페이지 가시면은 31번에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위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313페이지는 이제 305페이지 연결시키는데 19번에 보시면은 아파트 선분양을 할 때는 토지의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금융기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치를 못 하거든요.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담보신탁입니다. 이게 이제 신탁 증서금융이라고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제 담보신탁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자가 있으면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에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였죠. 신탁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서 일정 기간 채권자 우선 수익자를 위해서 수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유지되면서 보존자를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 부동산을 위탁자한테 돌려줘요. 만약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신탁회사가 부동을 환기하기 위해서 그 처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 변제 후의 잔여 처분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아마 요약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탁 증서금융이라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당금융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경매 처리를 하지만 얘는 공매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313페이지 31번에 PF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개발 파트와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또 326페이지 가시면 PF 50번에 PF는 개발의 사업 시 금융의 위험을 줄인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보면서 또 접목을 시켜보면 개발 파트는 어떻습니까? 개발 파트 가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쭉 가시다 보면은 364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또 제고하기 위해서 또 대출 기관의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 문제를 봤던 게 377페이지잖아요. 우리가 금융단계 융자에는 개발사업을 36번 착공에서 완공까지 필요한 건축대부가 있었는데 완성이 되면 부동산 저당대부를 바꾸는데 이건 일시불로 간다. 단계별 상한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그 개발 파트하고 금융 파트와 좀 연결을 해달라는 자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페이지 383으로 가시면 이제 49에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게 경제성이거든요. 투자 파트가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투자 파트가 나오면 경제성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강은 마치고요. 자, 3번 우리가 부동산 관리 파트는 14강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14강에 이제 관리 파트도 한 2문제 나와요.
그래서 넓게 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시죠.